반갑습니다. 네, 지금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김주찬입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순서가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라고 하시니까 우선 좀 기본적인 브리핑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업 경영평가가 내년이면은 30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지금 경영평가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30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공과에 대한 어떤 학술 행사와 기타 행사를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OECD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지배구조, 특히 이제 경영평가 제도를 일종의 베스트 프랙티스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영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든가 평가의 활용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발표자로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기관의 경영성과 노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매년 초에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재부 장관은 이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적 보고서에 기초해서 매년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을 이제 평가해서 공훈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를 확정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영평가의 평가 지표는 리더십, 책임 경영, 경영 효율, 주요 사업의 이제 3개 범주로 구성이 되고, 이는 다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둘로 구분해서 중장기 재무관리 제출기관과 비제출기관에 따라서 평가 지표의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책임 경영 범주에서는 리더십과 책임 경영, 국민평가, 사회적 기여,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효율 범주에서는 노동 생산성 등의 업무 효율과 조직 인적 자원 관리, 재무 예산 관리 및 성과 보수 및 성과 관리, 노사 관리를, 또 주요 사업은 기관별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과 집행 실적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경영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공기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에서 비롯되는 주인 대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거버넌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영평가고, 경영평가의 핵심은 결국은 이 주인 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을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투입에 대한 통제를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산출 및 성과에 대한 통제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저희가 이 투입에 대한 인풋에 대한 통제도 물론 해야 되고, 이제 성과에 대한 통제도 해야 되는데, 이 투입에 대한 통제를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경영 자율성을 잃게 되고, 그저 그냥 정부의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지나치게 이제 성과 위주의 어떤 이 통제를 하게 되면 이제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이제 시장 중심적으로 간다던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기관의 이제 지배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특히 이제 통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투입에 대한 통제와 성과에 대한 통제를 여하이 적절히 이제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 사실 이 경영평가 부분은 이제 성과 부분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는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투입에 대한 통제보다는 성과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이제 실적을 내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뭐 논쟁거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영평가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영평가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제 자주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경영평가 그 자체는 그 경영 자율성의 확보 자체가 그 목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또 여하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과 위주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기관이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슈가 거기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업 지배 구조는 주무부처하고 소유부처를 지금 구분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소유부처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무부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경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상당한 정도 이제 낙하산 전직 공무원의 낙하산 임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또 비판들이 거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영평가는 이 주무부처의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지배구조를 상당한 부분 기재부, 기획재정부 쪽으로 옮겨놓은 그런 이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자율성 부분은 좀 저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가 대상 기관의 유형 분류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업,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임직원의 수가 몇천 명 이렇게 되는 기관도 있고, 몇십 명 이렇게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평가 대상 기관들을 지금 이제 유형 분류를 하고 해서 이제 평가의 대상을 나누고 있는데, 이 각 기관들은 어떤 기관과 같이 평가의 대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평가를 잘 받기 어려운 이제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묶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또 기관의 역사가 오래되고 운영이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묶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평가지 대상 기관의 유형 분류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영평가가 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는가라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평가를 해서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주고, 그 다음에 기관장의 재임용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고, 그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더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